김구가 평양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북조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두봉이 호텔 지배인과 함께 나타났다. 김두봉은 임시정부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언 6년 만에 다시 만난 얼굴이었다. 그는 경상도 기장현 출신으로 구한말의 한글학자 주시경의 수제자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에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고 한글 사전인 조선말본과 깊더 조선말본, 깊더는 깊고 더한다는 의미로 수정증부판이란 뜻의 저자이다. 35년에 김규식, 김원봉과 함께 민주혁명당을 조직하였고 40년 이후에는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추대되었고 광복 후에는 이북으로 귀환하였다. 남북협상 시에는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가 나중에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초대 총장을 역임한다. 김동지 오랜만이요. 김동지 이게 얼마만이요? 두 혁명동지는 서로 김동지라 부르고 포옹하며 감개무량해했다. 김일성 동지와 함께 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어떻게든 만나면 되는 게지. 제가 김일성 동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손이 찾아가야지요. 김구는 아들 김신과 선우진 비서만 대동하고 전 평양부청 건물인 북조선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김일성을 찾아갔다. 70대의 노장 김구와 30대의 배기만만한 청년 김일성은 굳은 악수를 교환했다. 어서 오십시오.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 반갑소. 수고 많이 하오.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김 회의의 성공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는 누가 독립을 방해하느냐입니다.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듣자 하니 연석회의에는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당수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홍명희와 엄황섭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구는 사전에 믿음이 가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대처 방안을 상의하고 싶었다. 홍명희는 이날 평양에 도착하였고 엄황섭, 조소황, 이국로 등은 이튿날 도착하였다. 선생님께서 주석단에도 들어오시고 연석회의에도 참석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주석단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에는 익숙지 않아요. 나는 연석회의도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원래 계획대로 회의를 계속하세요. 나는 남북의 책임 있는 사자가 모여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 즉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어요. 김규식 선생님이 서울을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제출한 남북협상 5원칙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나는 김규식이 제안한 전제 조건을 작성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나 의견이 같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김규식이 한 말입니다. 요건은 남북이 합치자는 데 있는 것이니 거기에 입에 대는 말은 어떤 것도 반대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말은 어떤 것도 다 찬성입니다. 이때 김두봉이 말을 꺼낸다. 선생님, 미국인들이 조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들은 내쫓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문으로 승냥이를 몰아내고 뒷문으로 호랑이를 끌어들인 격이 되었군요. 그렇소. 일전을 벌이기 전에는 그들은 안 물러날 것이요. 자기들의 숙적인 소련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근 거리의 요지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은 그들이 국책이지요. 큰일이군요. 그런데 북한도 마음에 안 놓입니다. 북조선의 헌법이란 것은 북조선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조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서 나도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북조선 단독 정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조선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 하므로
심각한 사태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면 우리도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도리가 없겠지요. 먼저 우리 사자 명의로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합시다. 김일성 동지도 찬성하시지요? 김일성을 보고 김두봉이 말하자 김일성은 얼른 받아서 말한다. 찬성하다 마다요. 남조선에 단독 정부가 고착화되면 큰일입니다. 49년 4월 19일 이날 세 사람이 만나기 전에 벌써 오전 11시부터 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한 대표 31명이 연석회의 예비회의를 열었고 사회는 김두봉이 맡았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4월 14일부터 연석회의를 시작하려 했으나 김규식의 요청에 따라 회의가 연기되게 되었습니다. 용맹한 소련 군대는 조선 해방을 위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국 군대의 철수를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은 조선을 위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사이에 실기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큰 죄인이 됩니다. 다행스럽게 온갖 난관을 헤치고 남조선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해줘서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참석한 인민공화당의 김원봉은 이런 자리를 있게 해준 것은 김일성 장군의 공로라고 말하고 기필코 통일 단결을 일으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일성이 의사일정과 통일을 위한 4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첫째, 유엔 조선임시위원단의 추방과 유엔 결의안의 무효화. 둘째, 단정 단선 반대. 셋째, 미소양군 즉시 철퇴. 넷째, 자주적 선거에 의한 단일정부 수립. 그러자 남쪽에서 참석한 근로노동당의 백남훈이 지지 발언을 하였고 역시 남쪽에서 참석한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 대표들도 지지 발언을 하였다. 주석단에는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로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김다련과 남한의 박헌영, 백남훈, 허헌, 김원봉, 여운홍 등 28명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들은 그 자리에서 북조선 교양악단, 합창단,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축하 공연을 관람하였다. 다음 날은 휴회하였다. 이는 김구 등 한독당 인사들과 민족자주연맹 인사들의 연석회의 참가를 위한 조치였다. 49년 4월 21일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은 남북 56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695명이 참가했다. 먼저 김일성이 북조선 정세 보고를 하고 이어서 백남훈과 박헌영이 각각 남조선 정세 보고를 했다. 김일성은 정세 보고 끝에 이승만에 대하여 맹공을 퍼부었다. 이승만 등 배족적 망국노들이 남조선에서 미군 철거를 반대하여 나선 것은 이 매국적 반동분자들의 정체와 진면목을 백일하에 폭로하였다. 이 망국노들의 죄악은 이승만 도당들이 미제국주의자에게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미제국주의의 충견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이승만은 근 40년 동안이나 미제국주의자들이 길러낸 그들의 주구이며 전 민족이 타개할 더러운 매국노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는 자기의 미국 주인들이 그에게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감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김일성의 보고는 중간에 36차례나 박수가 터져 나와서 보고가 중단되고 나였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는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 13명을 선거하였다. 김책, 주영하, 박헌영, 허헌, 백남훈, 여운홍 등이 선정되었다. 김구는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날 평양 기자단을 상대로 도착 성명을 발표했다. 동포 여러분, 위도로서의 38도선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지만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의 38도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이다. 38도선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그뿐이랴. 대중의 기아가 있고 가정의 이산이 있고 동포의 상전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번에 꿈에도 그리던 이북의 땅을 밟았다. 내 고향의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 광안에 넘칠 뿐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들이 민주자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더욱 기뻐한다. 조국은 분열해 동포는 멸망에 직면한 이 위기에 있어서 우리의 이 모임은 잠옷 심장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우리의 임무도 중대한 것이다. 이 모임이 실패하면 전 민족이 실패할 것이요 이 모임이 승리하면 전 민족이 승리할 것이다. 이 전제하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의 통일 독립의 완성은 미소 간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으며 미소 위기의 완화는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월 22일 셋째 날 회의는 백남훈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김구는 전날 도착한 한독당의 엄황섭, 조안구, 조소항과 민주독립당의 홍명희 등과 상의한 결과 같이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이라도 하고 나오기로 하였다. 김구 일행이 호텔에서 1km쯤 떨어진 모란봉 극장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다. 회의장에서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김구 일행은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2층 휴게실로 안내되었다.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돌연 박헌영이 나타났다. 선생님, 저 박헌영입니다. 반갑소. 남한에서 못 보고 여기서 만나네요. 저는 평소에 선생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이번 저희들의 뜻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요. 사상보다도 10배나 더 중요한 것은 민족입니다. 민족의 힘으로 뭉치면 안 될 일이 없지요. 잠시 후에 김구는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다. 사회를 보던 백남훈이 김구 선생 일행이 도착했다고 알리자 회의 참석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백남훈은 집행부의 위임에 따라 김구, 조소왕, 조안구, 홍명희 네 분을 주석단에 추대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하자 대표자들은 열렬한 박수로 승인하였다. 네 사람은 차례로 인사 겸 축사를 했다. 김구 차례가 되자 작심하고 5분 동안 축사 겸 연설을 했다. 여러분,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일 독립의 전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하에 있어서 통일 독립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는 소위 단선 단정입니다. 그러므로 현하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한 투쟁 목표는 단선 단정을 분쇄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선 단정 분쇄를 최대의 임무로 삼고 모인 이 해합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복잡 다단한 바 있으나 우리의 민족적 단결로서 국제간의 친선과 양해와 투쟁에 노력한다면 모든 것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구는 축사가 끝나자 바로 퇴장하여 호텔로 돌아왔다. 오후 4시 50분에 회의는 속개되었다. 회의는 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 위원으로 홍명희와 엄황섭을 후선하고 토론을 계속하였다. 넷째 날 회의의 4월 23일은 김원봉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전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시작되었다. 홍명희가 결정서 초안을 낭독하고 회의는 그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정서는 김일성과 박헌영 및 백남훈이 행한 남북한의 정치 정세 보고서 주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결정서는 미소 공의가 결렬된 뒤 미국에 의하여 한국 문제가 유엔 총회에 이관되고 유엔 소총회가 남한 단독 선거를 결의하기까지의 과정을 비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엔 소총회의 이 결정은 우리 조국에서 남조선을 영원히 분리하여 미국 식민지로 변화시키려는 기도의 구현이다. 우리 조국의 가장 엄중한 위기가 임박한 이 시기에 남조선에서는 우리 조국을 분열하여 예속시키려는 미국의 반동 정치를 지지하여 우리 민족을 반역하며 조국을 팔아먹는 이승만, 김성수 등 매국노들이 바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배족적 매국노로 낙인함은 물론 그들에게 투항하여 그들과 타협하는 분자들도 단호히 논제하며 배격한다. 그들의 배족적 망국노적 책동으로서 남조선 인민들은 초부적인 민주주의적 자유까지도 박탈당하였으며 생활을 향상시킬 하등의 희망과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결정서는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북조선에 주둔한 소련군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광범한 창발적 자유를 주었다고 칭송하면서 남한 단독 선거는 단호히 파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그들과 야합한 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의 음흉한 배족 망국적 시도를 반대하며 소위 유엔조선 위원단의 기만적 단선 희극을 반대하며 골기한 남북 조선 인민들의 반항을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한 가장 정당한 애국적 구국 투쟁이라고 인정한다고 힘주어 역설하고 있다. 이날은 전조선 정치 정세에 관한 결정서 채택에 이어 비슷한 내용으로 3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이라는 경문을 채택하고 사실상 남북 연석회의의 중요한 일정을 끝낸다. 4월 24일은 남쪽에서 간 200여 명 대표들이 황해 제철소 시찰을 하였다. 4월 25일 일요일은 11시부터 평양시 인민위원회 광장에서 연석회의 경축 평양시민대회가 열렸다. 34만의 군중이 동원되는 대성황을 이루었고 국토를 양단하여 민족을 분열시키는 남조선 단독 선거를 절대 배격하자 모든 승리는 인민의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김구와 김규식도 평양시민대회에 참가했다. 5번째 회의에 해당하는 4월 26일 속개된 남북연석회의는 민주독립당 홍명희가 사회를 맡았다. 남북연석회의는 첫날 사회를 김일성이 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남쪽 인사들이 맡았다. 회의는 또 미군과 소련군이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양국 정부에 보내기도 하고 김책이 메시지를 낭독한 뒤 전달 방법을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미국 정부에 보내는 요청서는 서울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소련 정부에 보내는 요청서는 평양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각각 전달하기로 했으며 하지 미군 사령관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표로는 사회민주당의 여운홍 등 3명을 결정하였다. 여운홍 일행은 4월 29일 하오 3시에 서울에 도착했다.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는 주영아가 4월 27일에 소련 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전달했다. 오후 2시쯤에 애국가 제창과 김두봉의 만세 삼창으로 남북 연석회의의 공식 일정은 모두 끝났다. 4월 30일에 모란봉 극장 응접실에서 사김 회담이 잠깐 열렸다. 벌써 연석회의에서 결론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별로 토론할 일은 없었다. 이어서 극장 별관에서 남북 연석회의 지도자가 모여 남북조선 재정당사회 단체 공동성명서를 확정하였다. 첫째, 외국 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거한다. 둘째, 통일에 대한 조선인민당의 지망에 배치되는 어떠한 무질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셋째, 외국 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즉시 수립한다. 넷째, 남조선 단독 선거는 설사 실시된다 하여도 무효이다였다. 김규식은 자신의 남북협상 5원칙이 받아들여졌다고 만족했으며 김구도 남북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야 어찌 만족할 수 있으랴마는 다만 우리 과업 추진에 있어 하나씩 난관이 괴책되어 나가는 것만은 매우 유쾌한 일이다라고 하며 만족했다. 이 공동성명서는
5월 1일에 평양 방송을 통하여 남한에도 알려져 선거 전국을 흔들었다. 북한의 군사력 창설 작업에 남달리 관심을 표명해온 이승만은 5월 3일에 논평을 발표한다. 양군 철퇴 문제에 대해서 소련이 진심으로 공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먼저 북한의 공산군을 해체시켜 무장을 회수하고 유엔 감시하에 자유 분위기에서 총선거를 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정부를 수립해서 국방군을 조직한 후에야 비로소 합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나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하지 중장도 이날 남북협상과 관련하여 소련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즉, 지금까지 전 국민의 열망하에 실시된 남북 재정당사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에 의하여 허망하게 무효화되어 가고 있었다.